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2017년 2월 28일 특검 수사기관 마지막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특검은 특검법 제12조 사건의 대국민 보고 규정에 따라서 특검 출범일부터 지금까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하여 정례 브리핑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특검 브리핑에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정례 브리핑이 끝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는 이미 끝났지만 아직도 더 중요한 공소 유지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특검이 제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 특검도 열심히 하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실수도 많이 했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날에 무한 영광 있기를 기원하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검의 마지막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예. 방금 저희가 이제 마지막 브리핑 이규철 특별검사의 이 특검법에 수사 과정 브리핑을 넣었던 게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사실. 네, 그렇죠. 법으로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 과정을 중간에 이야기한다느니 뭐 기타 자본들이 굉장히 나올 수 있었거든요. 법에 넣어버렸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굉장히 앞으로 특검 다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예. 브리핑 사항을 특별 검사를 한다는 게 사실은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첫 특검이 언제인지 아세요? 조폐공사 그때 아닌가요? 기자가 맞군요. 예. 그게 저는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조폐공사 파업을 했는데 그 파업을 술자리인가 그랬을 거예요. 당시 공안부장이 저 파업은 검찰이 공안 조성을 위해서 유도한 거야. 예,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네. 그랬죠. 예. 그렇게 말을 하자 갑자기 수사 대상이 검찰이 된 겁니다. 원래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데 수사 대상이 검찰이 되니까 그러자 이제 미국에 있는 특검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야 된다고 해서 특검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가장 지금 특검 말고 그 이전까지 가장 유명했던 건 삼성 특검이죠. 그 김영철 변호사가 네네. 내부공헌하면서 시작된 그때는 지금보다 2배 크기였어요. 40명이었고 그리고 90일 했고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4조 몇천억을 차단했어요. 근데 참 그 차명 예산을 찾아내는데 그 차명 예산이 이 특검 덕분에 합법화됐죠. 그렇죠. 네. 이건희 회장의 공식적인 재산이 됐죠. 네, 삼성에게 큰 도움을 준 특검으로. 삼성의 힘이죠. 삼성의 힘. 그 이후 최근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만 해도 BBK 특검이 있었고. 네, 디도스도 그렇죠? 있었고요. 디도스 내곡동 사저. 예. 네. 가장 최근에 두 특검인 디도스 내곡동 사저 특검 둘 다 제가 이 특검 출범에 결정적인 기여 혹은 관여를 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곡동 사전은 주진우 기자의 특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서 했겠어요. 예. 저랑 같이 만났어요, 그 사람. 예. 하지만 그 특검도 다 면접만 주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특검 해봐야 뭐 소용없다 이런 얘기 많았죠. 예. 예, 심지어 그 건 같은 경우에는 한 건이었거든요. 원포인트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14건 플러스 알파입니다. 14건 하다가 인지된 사건까지 한다라는 네. 건데. 디도스 때는 신의 영역이다 하고 끝났고. 예, 윗선을 앓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예. 내곡동 사저 특검도 아무도 벌을 받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번 특검이라고 별 수 있을까 했는데 이게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한 것도 최초고 그리고 특검 본연의 의미가 이제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검찰이 뭐 결국 정부기관이니까요. 그런 의미를 완전히 살린 최초의 특검. 정말 제가 보기에는 기립박수를 받아야 된다. 네. 저희 제작진도 그렇지만 맨날 박수 치거든요. 네.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기립박수를 받아 마땅한 특검이었다고 생각하실 거고 이게 이제 큰일이에요. 큰일. 앞으로 모든 특검은
이제 이 특검하고 비교가 될 거예요. 니네는 왜 그러냐. 그리고 특검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이제 회자 되겠죠. 어떤 기준을 마련했어요. 기준. 특검은 이 정도는 해야 한다 하고 기준을 팡 만들어버렸죠. 예. 이런 특검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죄를 짓는 거다. 정세균 의장의 정치적 결단 대단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특검 이야기 계속 정리해 볼까요? 예. 네, 박 대통령이 헌정상 처음으로 뇌물죄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어제 특검이 종료되면서 발표한 건데요. 원래는 시한부 기소 중지 검토도 했었는데 기소 중지하지 않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입건해서 넘기겠다라는 거죠. 원래는 기소 중지 상태로 종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저도 이제 물어봤는데 검찰 출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법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데 실무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상징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뭐냐면은 이 기소 중지라는 건 수사를 다 하고 이제는 기소 단계만 남았는데 지금 당장은 하지 못한다. 행방불명이든 혹은 해외에 있거나 예, 혹은 그렇죠. 해외에 있거나 대통령이어서 불소추 특권이 있거나 예, 예. 그래서 당장은 못한다 이건데 이렇게 피의자로 입건만 하는 거는 수사가 계속 이어진다. 예. 근데 바로 할 수 있죠. 예. 예, 검찰에서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특검 연장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를 안고서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예. 이게 이제 오픈 결말이거든요. 영어로 치면. 그래서 출국 금지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만약에 기소 중지였다면 출국 금지까지 하고 제가 보기에는 했을 것 같은데. 자, 이 팀이 어쨌든 수사를 계속하면 저는 웬만한 비리는 결국 다 밝혀질 수 있다. 전망하는데 어쨌든 시한부 기소 중지가 아니라 입건만 했어요. 예. 나쁜 게 아닙니다. 예. 자, 관련 그 특검이 1차적으로 어쨌든 우선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종결되면서 내놓은 몇 가지 결론들 중에 짚어볼 만한 게 또 뭐가 있어요? 예, 또 어제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 공모 뇌물액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433억 원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비덱스포츠에 준 돈은 78억 가량인데요. 그 전체 규모는 213억이고요. 또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204억,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해서 216억 해서 총 220억으로요. 이렇게 해서 뇌물 금액이 나오게 된 거죠. 뇌물이 이 정도 되면 말이죠. 그 이 사태 초기에 여러 번 언급했었지만 뇌물액이 1억이 넘어가면 10년 이상이거든요. 네.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무기징역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액수긴 한데 예, 유죄가 인정되면 그렇죠. 유죄가 인정돼야 되는 거죠. 예. 공소유지도 굉장히 큰 산입니다. 특검 입장에서는요. 맞습니다. 예. 공소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3부에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공소유지가 왜 중요하냐. 공소유지라는 단어도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듣기 어려운 이야기죠. 예, 낯선 말입니다. 공소유지가 뭐야 이렇게. 근데 이게 저는 맨 초반에 나왔던 뉴스지만 삼성전자가 비대기에 200억 원대 컨설팅 계약을 했다. 그렇죠. 아주 초반부터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이거 단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탄핵 사유라고 보는 게 비덱스포츠는 최순실 정유라가 100% 소유한 회사예요. 예, 그렇죠. 정유라 씨 승마 관련된 회사입니다. 승마 지원요. 소유주가 최순실 정유라 100%예요. 이런 아주 생긴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거거든요. 예, 계약할 때 그랬죠. 예. 그리고 사무실도 없었어요. 그리고 최순실 정유라 씨가 뭐라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200억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단독으로? 이런 회사가 있다는 사실도 알기 어렵죠, 사실은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를 독일까지 날아가가지고 200억대 계약을 삼성전자가 왜 해요? 2억도 아니고 2억도 하기 힘들어요. 2천만 원짜리 계약도 안 해줘요. 대기업하고 한 번이라도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것만 따져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많은 사건과 너무 많은 액수가 등장하니까 오히려 이제 둔해졌는데 요 사건 하나를 파고들어서 탄핵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400억대를 줬다. 예. 그걸 뇌물로 이제 본 거고요. 네네. 대신 삼성이 얻은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 7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으로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해서는 8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챙겼다라는 게 특검 수사 결과입니다. 이거는 이제 특검이 이제 과장하지 않으려고 오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결과고요. 언론에 따라서는 조단위를 얘기하고 네, 그렇게 나오기도 하죠. 전문가들은 이제 아무리 낮게 잡아도 최소 8천억 원 된다라고 이제 특검이 수사 결과를 낸 거고. 예. 예, 대신에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요. 최소 1,40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낮게 잡은 거죠. 이것도 뭐 4천억대에서 조단위를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삼성은 엄청 이익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엄청 손해를 봤고 그리고 최순실은 몇백억을 챙겼다는 거죠. 예. 이 관계만 봐도 어떻게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주고받기죠 정말. 예. 거래죠 거래. 예. 당연히 400억 주고 몇천억 챙겼으면 이거 얼마나 큰 장사입니까? 자 다음 수는요. 네, 관련해서요.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한테 사업계획서 건넸는데 그것이 비문과 오타투성이었다라는 내용도 뒤늦게 근데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큰 돈을 받아내는데 예. 이 건네줬던 사업 계획서는 실제로는 아니 대기업하고 한 번만에 이래보면요 1,000만 원, 2,000만 원만 받아내려도 사업 계획서가 정말 빵빵해야 돼요. 그렇죠. 만나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사업계획서. 못 만나죠. 예, 그죠? 예. 예. 근데 이 사업 계획서가 뭐 재벌 회장한테 줬는데 2장짜리고 뭐 2장짜리인데 그 안에 막 오타가 난무하고 뭐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세히 전해주세요. 예, 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요. 관련 계획서 대기업 회장들이 받아낸 계획서를 보면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다소 이상하더라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영재센터의 영재 선수는 초등학생이라는 정해진 규율이 있어서 올림픽 선수를 발굴하기엔 사뭇 어려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정해진 규율에 있어 올림픽 선수를 발굴하기 사뭇 어려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주술이 안 맞죠? 이 시적 허용에 가까운데 이거는. 그게 어쨌든 이런 내용들로 차 있는 계획서를 주고 그것도 이제 재벌 회장들에게. 예, 오타도 있습니다. 선수 출신 지도자라고 써야 되는데요. 선수 출진 지도자라고 써놨습니다. 거기 뭐 오타 그거 말고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 최순실의 꼭두각시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일을 한 건지 드러나는 거죠. 이게 읽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예. 그 최순실 씨는 또 얼마나 허접한 수준으로 재벌의 돈을 털었는지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털었어요. 이거는 그냥 요식행위였다는 거죠. 예, 주면 돈 주는 거죠. 예. 입금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주장대로 훌륭한 회사, 뭐 기술, 사람이 있어서 소개했을 뿐이다 하면 최소한 그 계획서는 읽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훌륭한지 아닌지 본인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내용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재벌들한테 무슨 빚쟁이 청구서 내밀듯이 내민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로.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아니 이제 해먹어도 말이죠. 우리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거 있잖아요. 와 대단하다. 적어도 대통령에 걸맞는 수준, 규모 그런 걸 생각할 텐데 이게 뭐 오탄하고 뭐 비문 있고 말도 안 되고 2장짜리에다가 허접한 이런 걸로 뭐 수백억씩 뜯어냈다고 하니까 저는 불법을 따지기 이전에 너무 부끄러워요 이게. 막상 받아든 재벌 회장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재벌 회장이 이게 읽었겠어요. 밑에 줬겠죠. 실무자들. 예. 예. 주긴 했겠지만 실무자 선에서 막 비웃었겠죠. 물론 이런 걸 가지고 몇백억을 내야 합니까 이렇게. 이게 조폭도 못 되고 동네 양아치고요. 이런 2장짜리에다 막 말도 안 되는 말 써가지고 이게 뭡니까? 정해진 규율에 있어 올림픽 선수를 발굴하기엔 사뭇 어려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요 문장이 들어간 걸로 삼성전자한테 받았던가요? 예, 삼성에다 돈을 달라고 했죠. 그래서 16억 받았어요. 예, 한국 동계 영재 스포츠 센터 관련된 겁니다. 160만 원도 안 주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계약서 2장 들고 오면 그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죠 뭐. 예. 사기를 치고 공범이죠 또 재벌도 이렇게 해서 이득을 얻어냈으니까. 네, 그렇죠. 삼성까지만 수사가 가지 못했는데요. 원래 SK, 롯데까지도 수사가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많았고요. 검찰로 그 수사는 이첩이 됐습니다. 예, 그 수사를 이제 검찰이 한다는 게 걱정인데
여하간 큰 덩어리를 봤을 때 이런 수준으로 예, 검찰 특검에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법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겠죠. 네. 공소 내용을 이제 언론에 다 밝힐 수가 없어서. 예, 그렇죠. 당장은 3월 6일 날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할 때도요. 조금 더 새로운 내용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몰랐던 내용 많이 나올 거라고 예.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가요. 어제 보수 성향의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집 주소 이야기하고요. 게다가 단골 미용실과 수포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난 24일에도 박영수 특검의 집 주소를 공개하고 그 앞에서 야구방망이 시위도 했었거든요. 저는 이게 말이죠. 이게 단순히 이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차원이 아니라 월요일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집회와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를 만들면서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서 애국 영화에 지원을 해라 이런 얘기가 김영환 다이어리에 있죠. 업무일지에. 그런데 그 결과로 그런 지원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는 사무실. 네네. 그 사무실과 그런 의혹을 받는 영화사의 사무실이죠. 예. 사무실과 이 친박 집회하고 연관된 단체들 그리고 지금 주요한 그 대통령 측 피고인들을 그 변호하는 변호사들 하고 연관된 단체들 친박 단체이자 예를 들면 정호선 비서관을 변호하는 변호사들 이렇게 연결된 곳의 사무실. 네,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 생산지로 의심받고 있는 곳까지도요. 노코들의 사무실. 예. 다 같은 건물에 있었다는 걸 우연히 발견했잖아요. 취재하다가. 그래서 야 이거 그러면 청와대의 어떤 지시를 받고 화이트리스트로 지원받은 영화사도 거기 있고 단체도 거기 있고 집회 관계 단체도 거기 있고 가짜뉴스 단체도 거기 있습니다. 이건 뭐 단일한 컨트롤 타워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집회에 그 최선봉에 서 있는 분이죠. 예, 자유청년연합. 이분이 박영수 특검 집 주소를 공개했었거든요. 예, 지난 24일에 그랬죠. 근데 어떻게 하면 집 주소는 알 수가 있어요. 기자들도. 네, 아파트 정도까지는 알 수 그렇죠. 있습니다. 뭐 공직자들은 재산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정확한 동호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 굉장히 취재 영역입니다. 이거 어려워요. 예. 기자들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보수단체 대표가 이 동과 박 특검의 호수 얘기를 하고요. 또 박 특검이 어디에 멤버십이 있는지, 어디 사우나에 가는지, 그 사우나에서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 다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기자들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게다가 그 이번에는 이제 그 이정미 재판관이요. 네, 재판관에 대해서 어디 미용실에 자주 간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건 사찰 정보거든요. 이건 정보기관 수준에서는 알 수 있는 거지. 야. 그래서 의심하는 겁니다. 더더욱이. 이 오늘도 이제 시청에 친박 집회 있을 텐데 다른 비용 다 제외하고 그냥 무대 음향 영상 장비. 네네. 제가 이제 그 주말에 가서 볼 때마다 정말 대규모거든요. 저게 견적이 얼마나 나올까요? 전문업체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요 안에 있는 광화문 시청을 중심으로 시청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 장비만 얼마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랬더니 견적을 저한테 얘기해 준 게 2억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몇 번 했습니까? 지금 10번이 넘어요. 그것만 해도 수십억이에요. 이 두 비용이 다 어디서 나왔나. 굉장히 의심스럽다. 컨트롤 타워도 의심스럽고 비용의 출처도 의심스럽고. 예. 예, 저도 지난주에 한 전직 보수단체 대표가 그 고위직 출신과 통화한 적이 있는데요. 억 원대가 든다라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업체한테 물어봤어요. 업체한테. 이런 일 전문을 하는 업체한테 쭉 보더니 바로 견적이 나오죠. 자기들 일이니까. 2억대 최소 들겠다고. 근데 이거는 다른 비용 다 빼고 그냥 거기 세팅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거나 뭐 버스 다 빼고 나서 이 영역 계속 취재 대상이다. 네, 굉장히 의심이 많이 든다. 컨트롤 타워 있는 거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업무 스타일로 보면 말이죠. 오랫동안 밝혀져 왔지만 문고리 3인방, 최순실, 정윤회 이런 탄탄한 그 비선 라인으로 움직였단 말이죠. 그 비선 라인이 아닌 시스템 라인은 비선 라인이 만들어준 거를 토스해서 실행하는 조직으로 썼지 실제 중요한 일들은 비선 라인과 대포폰으로 다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문고리 3인방이 지금 작동을 안 해요. 그리고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없어요.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 플러스 문고리 3인방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군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혼자 다 전화 오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누가 할까요? 오랜만에 너는 누구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누가 할지 저는 궁금해요.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누군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런 정보들이 막 나오고 이런 집회가 이런 돈이 들어가서 비슷한 사무실 다 모여서 할 수 있겠나 이런 일들을 의심이 듭니다. 대단히. 탄핵 그 심판과는 무관하게 이 영역은 계속 취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시간이 제목 정도 한두 개를 읊을 수 있을 시간 정도 되네요. 예. 네, 박 대통령이 어제 박사모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사모 단체 회원들이 응원 편지를 보내자요. 거기에 대한 답장 형식인 겁니다. 고마우시겠죠. 네, 당연히 그거 뭐 고마운 거는 박 대통령 입장에서 참 고마울 수밖에 없죠. 그거는. 근데 시점이 참 공교롭게요.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 열리잖아요. 네. 예. 격려한 걸로 보이는 거죠. 많이 나오라고 하는 격려이기도 하고. 박 대통령이 한 가지 뛰어난 점은 그 타이밍, 정치적 타이밍 잘 잡아서 메시지 정확하게 누군가가 만들어주면 그걸 가지고 전효옥 씨의 표현이 하면 인류 배우처럼 읽어낸다. 연기하고. 제 표현이 아니고 전효옥 씨의 표현이에요. 인류 배우라고.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네. 오늘 근데 끝나고 집회 가십니까? 예, 제가 다리를 좀 다쳐서. 아, 그렇죠. 예. 지금 다리가 불편해요. 예. 오른쪽에 기부스인가요? 아, 예, 반깁스 상태인데요. 저희 후배 기자들이 나갈 겁니다. 예. 네, 저도 오늘 방송 녹화가 또 하나 있는데 예. 끝나고 나서 저녁 때는 고기를 먹으러 갈 생각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예,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2017년 2월 28일 특검 수사기관 마지막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특검은 특검법 제12조 사건의 대국민 보고 규정에 따라서 특검 출범일부터 지금까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하여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특검 브리핑에 관심을 가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정례 브리핑이 끝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는 이미 끝났지만 아직도 더 중요한 공소 유지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특검이 제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 특검도 열심히 하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실수도 많이 했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날에 무한 영광 있기를 기원하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검의 마지막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런 특검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죄를 짓는 거다. 정세균 의장의 정치적 결단 대단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특검 이야기 계속 정리해 볼까요? 예. 네, 박 대통령이 헌정상 처음으로 뇌물죄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어제 특검이 종료되면서 발표한 건데요. 원래는 시한부 기소 중지 검토도 했었는데 기소 중지하지 않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입건해서 넘기겠다라는 거죠. 원래는 기소 중지 상태로 종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저도 이제 물어봤는데 검찰 출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법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데 실무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상징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뭐냐면은 이
기소 중지라는 건 수사를 다 하고 이제는 기소 단계만 남았는데 지금 당장은 하지 못한다. 행방불명이든 혹은 해외에 있거나 혹은 그렇죠. 해외에 있거나 대통령이어서 불소추 특권이 있거나 예. 그래서 당장은 못한다 이건데 이렇게 피의자로 입건만 하는 거는 수사가 계속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예. 방금 저희가 이제 마지막 브리핑 이규철 특별검사의 이 특검법에 수사 과정 브리핑을 넣었던 게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사실. 네, 그렇죠. 법으로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 과정을 중간에 이야기한다느니 뭐 기타 자본들이 굉장히 나올 수 있었거든요. 법에 넣어버렸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굉장히 앞으로 특검 다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예. 브리핑 사항을 특별 검사를 한다는 게 사실은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첫 특검이 언제인지 아세요? 조폐공사 그때 아닌가요? 기자가 맞군요. 그게 저는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조폐공사 파업을 했는데 그 파업을 술자리인가 그랬을 거예요. 당시 공안부장이 저 파업은 검찰이 공안 조성을 위해서 유도한 거야. 예,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네. 그랬죠. 예. 그렇게 말을 하자 갑자기 수사 대상이 검찰이 된 겁니다. 원래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데 수사 대상이 검찰이 되니까 그러자 이제 미국에 있는 특검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야 된다고 해서 특검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가장 지금 특검 말고 그 이전까지 가장 유명했던 건 삼성 특검이죠. 그 김영철 변호사가 네네. 내부공헌하면서 시작된 그때는 지금보다 2배 크기였어요. 40명이었고 그리고 90일 했고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4조 몇천억을 차단했어요. 근데 참 그 차명 계산을 찾아내는데 그 차명 계산이 이 특검 덕분에 합법화됐죠. 그렇죠. 예. 이건희 회장의 공식적인 재산이 됐죠. 예, 삼성에게 큰 도움을 준 특검으로. 삼성의 힘이죠. 삼성의 힘. 그 이후 최근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만 해도 BBK 특검이 있었고 네, 디도스도 그렇죠? 있었고요. 디도스 내곡동 사저. 사저. 예. 가장 최근에 두 특검인 디도스 내곡동 사저 특검 둘 다 제가 이 특검 출범에 결정적인 기여 혹은 관여를 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곡동 사전은 주진우 기자의 특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서 했겠어요. 예. 저랑 같이 만났어요 그 사람. 예. 하지만 그 특검도 다 면접만 주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특검 해봐야 뭐 소용없다 이런 얘기 많았죠. 예. 예, 심지어 그 건 같은 경우에는 한 건이었거든요. 원포인트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14건 플러스 알파입니다. 14건 하다가 인지된 사건까지 한다라는 네. 건데 디도스 때는 신의 영역이다 하고 끝났고 예, 윗선을 앓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예. 내곡동 사저 특검도 아무도 벌을 받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번 특검이라고 별 수 있을까 했는데 이게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한 것도 최초고 그리고 특검 본연의 의미가 이제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검찰이 뭐 결국 정부기관이니까요. 그런 의미를 완전히 살린 최초의 특검. 정말 제가 보기에는 기립박수를 받아야 된다. 네. 저희 제작진도 그렇지만 맨날 박수 치거든요.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기립박수를 받아 마땅한 특검이었다고 생각하실 거고 이게 이제 큰일이에요. 큰일. 앞으로 모든 특검은 이제 이 특검하고 비교가 될 거예요. 니네는 왜 그러냐. 그리고 특검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이제 회자되겠죠.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기준. 특검은 이 정도는 해야 한다 하고 기준을 팡 만들어버렸죠. 예.